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64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1년 6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5월 18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갑오월, 병오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병오가 되겠습니다. 2001년 6월 27일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의 병화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고 감명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일간이라고 하는 것, 천간 중에서 세 번째 천간이 되는 병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면서 오행으로 놓고 보게 되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을 오행이라고 보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을 이렇게 뜻하죠.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글자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오행으로는 화가 되는 것이고, 이거를 다시 음과 양으로 나눠 보게 되면 양이 된다라고 해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걸 갖다가 다시 둘로 나눠서 양이 된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화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될 정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이라고 하는 것이 음화가 이렇게 됩니다. 같은 불이라 하더라도 특징 자체, 성향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음과 양으로 나눠 보게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불이 하나가 있었을 때, 촛불 예를 들어서 촛불이 하나가 있었을 때는 이거를 음과 양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적인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항상 맞대응이 되는 두 가지의 어떤 것이 있어야지만 하나가 크고 하나가 작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체가 하나였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단순한 그냥 하나로 보는데, 그것이 둘로 나눠졌을 때 음과 양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여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비되는 것으로서는 남자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 그냥 하나의 그냥 개념으로 보는데, 이것이 둘로 나눠졌을 때, 특히 음과 양으로 나눠졌을 때 여자라고 하는 음과 남자라고 하는 양으로 나눠지는 거고 똑같아요. 화라고 하는 것도 그냥 화만 있었을 때는 이것이 음인지 양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음양으로 구분이 됐다라고 하면 하나는 양화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음화가 되는 것인데, 설명했던 것처럼 양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고, 음화라고 하는 것은 정화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남자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화라고 하는 것은 화 중에서도 좀 강렬하고 맹렬하고 뜨거운 온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양화라고 합니다. 반대로 같은 화라 하더라도 양화인 병화에 비해서 온도 자체가 뜨겁지 않고 밝기 자체도 그렇게 병화보다 좀 밝지 않은 것을 음화인 정화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병화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태양과 같다, 태양지화와 같다라고 해서 태양에 비유를 하죠, 대체적으로.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볼 때 가장 밝은 빛, 가장 뜨거운 열기라고 하면 태양만큼 강하고 뜨거운 열기를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병화를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하고, 그래서 양을 대표한다고 해서 양중에서 지존에 해당이 된다 해서 양중지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태양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정화로 봤을 때는 태양이 있으면 뭐예요? 달이라든가 별 같은 것이 음화인 정화가 될 것이고, 달이라든가 별빛 같은 경우에는 태양만큼 그렇게 밝지를 못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촛불 같은 것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불 같은 경우도 태양 아무리 밝아봤자 태양만큼 뭐 이렇게 뜨겁거나 이렇게 밝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을 뭉퉁뭉퉁 그려서 둘로 나눴을 때 이렇게 양화라고 하는 것과 음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개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촛불이라고 하는 불하고 또 뭐가 있냐면 전기불이라고 하는 불, 예를 들어서 한 100촉짜리 전기불이라고 봤을 때 이 불 두 개가 있었을 때 이거를 음량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전기불이 양화가 될 것이고요, 촛불은 음화가 되겠죠. 그래서 음량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때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태양은 병화가 되고 달은 정화가 된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비단 그냥 강의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병화를 양화인 태양지와의 비유를 하고, 정화는 음화로서 달이나 촛불이나 전기불 같은 것에 비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구 예를 들어서 태양계에서 있을 때는 병화라고 하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밝고 뜨겁겠지만, 예를 들어서 태양계를 넘어서 은하계 아니면 안드로메다 성운까지 크게 놓고 봤을 때 병화보다 더 밝고 병화보다 더 뜨거운 행성을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때 그렇게 비교했을 때는 태양지화라고 하는 병화는 음화가 될 것이고, 은하계 어느 곳에 있는 어떤 행성은 병화보다 밝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마도 양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라서 음과 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고요. 화를 볼 때는 항상 이렇게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보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태양지와 달 이렇게 나누는 것은 강학상 여러분들의 이해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밝고 뜨겁기 때문에, 병화이든 정화이든 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뜨겁고 너무 그 뜨거운 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모든 만물을 태워버릴 수도 있죠. 아니 보일러 같은 것도 과열되면은 보일러가 터질 수도 있고요. 차 같은 경우도 냉각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각수, 그죠? 여러분들 차 같은 거 냉각수를 잘못해서 안 놨다 내지는 냉각수관이 파열이 돼서 냉각수가 없으면은 차 엔진이 금방 과열돼서 터져버립니다.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치열해져 버리면 오히려 만물을 갖다가 말라 죽게 하고 오히려 다 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 왕했을 때는 그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일단 관성이라고 하는 관성인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불을 통제하는 것은 수죠. 그래서 냉각수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은 관성인 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수는 개수라기보다는 임수를 얻어야지만 공력이 더 크다. 그래서 병화일간이라든가 정화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해서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도 통제해 줄 뿐만 아니라 병정화의 빛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보강해 주는 역할도 한다. 예를 들면 뭐냐면 형광등 같은 거 보면은 그 뒤에 형광등 갓에 거울 같은 걸 달아 놓게 되면은 그 빛을 반사를 해서 더 밝게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태양이라든가 달이 떠 있을 때 그 밑에 호수라든가 강이 있으면 내지는 바다가 있으면 그 빛을 갖다가 더 밝게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임수를 얻게 되면 뜨거운 열기는 조절시켜 주면서 병화의 빛은 좀 더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비단 병화뿐만 아니라 음화인 정화도 그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일간도 왕하면 음수인 개수를 보기보다는 임수를 봐서 큰 달빛이 떠 있을 때 그 밑에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게 되면 그 보름달을 아주 아름답게 밝혀줄 수 있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은 왕하면 뭘 쓴다?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 임수를 써야지만 병화는 국세도 좋아지고 사주의 격국도 좋아져서 부귀를 크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된지도, 5월이라고 하는 것은 망종을 지나면서 4월에서 5월로 넘어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벌써 망종이 지나서 5월도 23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또 23번째 5월에 대해서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의 특성을 먼저 알고요. 그 다음에 월령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사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일간을 간과하고
강하고 원령도 강과하고 여러분들 배울 때 육친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포태법이라고 하는 거, 내지는 신살이라고 하는 것, 공망이라고 하는 것, 또 뭐가 있습니까? 삼재라고 하는 거, 이런 기타 이런 거 가지고 사주를 보게 되면 사주는 사주를 깊이 있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간의 특성하고 원령하고의 관계를 알아야지만 나머지 글자들의 배합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이 배합을 알고 난 연후에 육친이라든가 포태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서 사주를 감명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를 모르고 나서, 배합 자체를 모르고 나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신살이라든가 공망이라든가 특히 삼재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좀 간과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저한테 상담하셨던 분도 은행에서 좀 직급이 좀 높으신 분인데, 이제 그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한테 문의를 하신 분이 있는데, 삼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개축생이었죠. 개축생, 제가 기억하기로 개축생 남자분이셨는데, 개축생이면 대략 나이 나오죠. 이제 지점자, 은행 지점장제 이제 하시려고 올해 승진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이제 물어보셨는데, 오늘 사주 보니까 사주도 나쁘지 않고요. 사주도 나쁘지 않고 올해 운세,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운세도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제가 한 11월이나 올해 12월 정도, 연말 정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를 볼 때는 여러분들 신살 공망 삼재 가지고는 절대 이걸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음양오행의 왕상유수, 이거는 포태법이긴 하지만 왕상유수보다는 생극재화라는 게 있어요. 생극재화, 팔법관관이라고 해서 천간은 생극재화를 중시 보고요, 지지는 형중회합을 중시 보면서 사주 원국과 대운과 세운을 비교 분석해서 희신이 무엇인지 기신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판단해 봐야지만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단순한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좀 듣기가 좀 어려운 강의입니다. 제 강의가. 그리고 한자도 좀 많고 한데 초학하시는 분들 한자 많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체계는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학문체계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말로 다 바꿔가지고 편하게 공부할 때는, 배우기는 여러분들 쉬울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좀 더 깊이 있는 명리학을 공부할 때는 어느 정도 한계가 반드시 닥쳐온다. 그때 그 한계가 닥쳐왔을 때는 다시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싸리 처음 배우실 때부터 좀 한자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한자를 이렇게 써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5월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면, 일단 여름입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초하라고 하는 여름도 있고요. 지금 5월은 중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 내지는 개하라고 하고도 만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월을 갖다가 모하, 개하, 만하라고 하고요. 지금 좀 5월 같은 경우는 여름 중에서도 이렇게 중하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일단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뜨겁고 건조하다는 말을 두 자로 조열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조자는 마를 조자를 말하는 거고요. 열자는 뜨거울 열자죠. 마르고 뜨거운 것이 바로 이 5월인 것이고, 제가 비유를 할 때는 어디에 비유를 합니까? 건식 사우나, 여러분들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 건식 사우나 가게 되면 굉장히 마르면서 뜨겁죠. 한 70도 정도 올라가 보면은 정신없습니다. 제가 이 뜨거운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사우나 되게 좋아하시는데, 피부가 이거 좀 참고로 하세요. 피부는 오행으로 금으로 봐요. 금이 피부인데, 저 뜨거운 열기는 뭐예요? 화죠, 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뜨거운 열기가 있는 사우나 같은 거, 요즘 뭐 저기 어디 가면은 숯 만들고 거기에 가마 같은 데서 이제 몸 지지고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너무 오래도록 이렇게 뜨거운 데 들어가 있으면 화가 뭐예요? 금을 극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피부가 오히려 크게 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요. 또 직업상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데? 제철소 같은 거, 아니면 옛날 같으면 대장간 같은 데 있죠. 대장간, 이런 데는 뜨거운 화를 갖다가 다루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피부도 안 좋아지죠. 물론 이제 뭐 불똥 같은 것이 피부에 튀면 당연히 피부도 상하지만 폐도, 이 폐 있잖아요. 이 폐도 뭘로 보냐면 이것도 금으로 봅니다. 금. 그다음에 혈액도 금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 특히나 생식기가 수 내지는 수로 볼 수가 있는데 너무 뜨겁게 되면 수가 고갈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상하게 저 제철소 같은 뜨거운데 아무리 방열복을 입는다 하더라도 너무 뜨거운데 오래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특히 젊었을 때는 뭐가 되냐면 아이 갖는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가 뜨거운 열기로 수가 고갈이 되게 되면 남자 같은 경우 정자수가 좀 많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 너무 뜨거울 때는, 근데 건식 사우나 이게 생각 나가지고 이 말씀을 참고 삼아 드리는 건데, 너무 오래 뜨거운 데 있지 마시고요. 한 5분에서 길어야 한 10분 정도 있다가 바로 또 나오셔서 그렇게 하셔야지. 연세 드신 분들 너무 오래 있다가 그 안에서 정신 잃으시면 옛날에 뉴스 같은 거 이게 볼 때 그 안에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일 당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있지 마시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해서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요. 요런 것들은 좀 참고 삼아 한번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중하, 매우 뜨거운 염상절이라고도 하고 염천지절이라고도 하는데,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항절이 되겠고요. 5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왕합니다. 토도 왕한 토왕절이 됐는데, 이거는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동궁으로 보기 때문에 화토는 같이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5월에 일단 그 원령적인 계절적인 특징이다라고 봤을 때, 이런 5월에 병화일간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화가 가장 왕할 때 태어났죠. 포태법으로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의 제왕지가 제왕지가 돼서 화가 가장 왕할 때니까 병화라든가 정화, 음화의 정화가 내일 정화하지만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가장 왕할 때 태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일간 병화가 이렇게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솔직히 말로 무서울 게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왕한 그런 쉬운 말로 자기 세상에서 태어난 것 같죠. 근데 뭐냐면 문제는 너무 화가 왕하게 되면, 일간이 너무 왕하게 되면 사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중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중화를 잃게 되면 일간이 왕한 것이 중요한 아니라 일간이 왕한데 그것이 중화, 통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조폭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조폭. 아니면 매우 일간이 너무 왕하면 부지런할 것 같은데 중화가 되지 않으면 또 오히려 매우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난. 그래서 이런 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왕한 일간을 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기본적인 용신을 추용한 법인데, 제가 병화일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병화일간이라든가 정화일간이 너무 왕해서 너무 화의 기운이 치열해지는 경우에는 뭘 쓴다? 임수를 써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우시켜주고, 조우라고 하는 것은 시원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조후. 그 다음에 병화를 갖다가 보강시켜 준다라고 하면 병화의 빛은 밝아지면서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적절하게 시원하게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임수 보는 것을 병화일간은 매우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5월은 화가 너무 왕하지만은 수라고 하는 것, 임수가 됐든 개수가 됐든 5월의 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약합니다. 화가 너무 왕하면, 원래는 수라고 하는 것은 수극화죠. 물이 불을 끈다라고 해서 수극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오히려 화가 너무 많게 되면 화왕하면 수가 갈하죠. 화왕 수갈한다라고 해서 화가 너무 왕하면 수가 말라버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이 불을 끌 때는, 수가 불을 끌 때는 충분한 양의 물이 있어야지 불을 끄는 것인데, 얼마 전에 이거 쿠팡 화재가 있었죠. 쿠팡 그 불길이 굉장히 뜨거웠을 겁니다. 여기서 적당량의 물을 부게 되면 오히려 불을 갖다가 더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가 화를 극하는 것은 기본 이치적으로 맞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오히려 수가 말라버린다. 이걸 갖다가 좀 어려운 말로서 픽건 된다 그래요. 픽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픽건이라고 하는 것은, 픽자는 뭐냐면, 픽자는 불에 말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픽자를 예를 들어서 고기 같은 거 있죠. 고기 같은 거를 햇볕에 말리는 것도 말리는 거지만 불을 피운 다음에 훈제 같은 거 있죠. 뜨거운 열기에 고기를 말리는 것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픽자고, 불에 말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건자는 뭐야, 하늘 건자도 되지만 이것도 마를 건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픽건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가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말라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월에 병화 일간은 왕하지만은 이거를 갖다가 통제시켜 줄 수 있는 임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임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아니면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이 임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병화 입장에서 경금, 신금은 재성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금이 수를 이렇게 생해서 수가 충분하게 병화를 보강시켜 주고 5월의 열기도 이렇게 통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5월의 병화는 임수를 먼저 쓰고 나중에 재성인 금을 쓰는데, 신금보다는 은금인 요 신금보다는 경금을 쓰는 것이 더 공력이 큽니다. 왜냐하면 5월 자체가 화가 가장 왕할 때이기 때문에 은금인 신금 같은 경우에는 화가 너무 왕했을 때 화급금에서 신금은 금방 녹아버리지만은 경금은 강철 같은 거죠. 그래서 단단하고 강한 그런 철이기 때문에 화가 왕하다 하더라도 그 경금은 능히 요거를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수가 살아나게 되면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 주기 때문에 화가 다시 금을 극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죠. 서로 돕는 겁니다. 경금은 임수를 생해줘서 임수 입장에서는 경금의 도움을 받는 거지만, 또 경금은 임수가 화를 절제시켜 주어야지만 경금이 사는 것이고요. 또 병화도 마찬가지로 경금 임수가 있어서 조후해주고 나를 돋보이게 만들어 줘야지만 병화라고 하는 것도 뭘 얻을 수 있어? 부와 기를 얻을 수 있죠. 5월의 병화는 임수를 얻게 되면 귀를 얻는 것이고요. 경금은 재성이죠. 재성은 뭐예요? 부죠. 그래서 5월의 병화가 경금 임수가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매우 큰 사주, 즉 부기쌍전이라고 해요. 부기쌍전, 부기쌍전 내지는 부기 겸전할 사주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주를 볼 때는 일간 자체가 좀 세력이 있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일간이 너무 태약하게 되면 경금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병화 자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일간이 일단 왕하니까 재성이 많아도 좋고요. 관성이 좀 세력이 있어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는 일단은 일간이 왕한 것이 좋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왕하게 되면은 그것도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죠. 사주는 항상 뭐가 중요하다? 중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될 것이고, 월지에 있는 이 오화는 음화가 되죠. 오화는 음화가 되기 때문에 병화 입장에서 오는 뭐가 되죠? 비견겁재 중에서 겁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격국을 놓고 봤을 때, 격국이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어떤 분들이 이거를 그냥 겁재격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겁재격이 아니라 양간이 제왕지에 태어나게 돼 이거는 양인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한자로선 양인격 이렇게도 쓰지만 또 이렇게도 씁니다. 양인격, 양양 이렇게 변양자에다 칼날인자 아니면 양양자에다 칼날인자를 쓰는데, 저는 이 변양자의 칼날인자보다는 양양자의 칼날인자를 써서 이 양인격을 쓰는데, 양이죠. 요거 양은 뭐예요? 매 하는 염소 이런 거 아니, 순한 양 이런 게 아니라 산양 같은 걸 뜻해요. 산양, 산에 사는, 아주 험악한 산에 사는 이런 산양을 이렇게 뜻하는 것인데, 이 산양들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괴팍하고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웬만한 그냥 호랑이 정도 등급의 그런 성깔 있는 그러한 사냥으로 생각하셔야지 온순한 그런 양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 굉장히 강한 양의 뿔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양의 사냥의 뿔에 사람이라든가 이게 받치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인격인 사람들은 성격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양인격들은 대체적으로 직업을 가질 때도
보편타당한 아주 부드럽고 이런 것보다는 직업 자체가 강한 직업이야. 강한 직업. 예를 들면 뭐요? 운동선수. 이런 운동선수가 너무 약한 사람들은 제가 사주를 보더라도 신약한 사람들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걸 제가 못 봤고요. 그다음에 신약한 사람들이 또 큰 선수가 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도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되게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야지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뭐 그냥 군민체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엄격하게 강도 높은 그런 체력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일간이 좀 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직업은 그래서 운동선수도 되고 아니면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런 직 아니면 또 양인격들이 중화만 잘 되면은 정치인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런데 중화가 잘 되게 되면 이렇게 군인, 경찰, 검찰, 검사, 뭐 판사, 정치인 하지만 만약에 병화 일간이 5월이 태어났는데 일간이 너무 왕한데 일간이 중화가 되지 않으면 사기꾼도 될 수가 있고요. 아까 말했던 조폭도 될 수가 있겠고 이게 뭐랄까 하여튼 사람들한테 그 강한 성격 가지고 강하고 날카로운 그런 성격을 갖다가 좋은 쪽으로 못 쓰고 나쁜 쪽으로 쓴다라고 하는 건 뜻은 뭐냐면 남들을 해코지 하거나 남들을 위협을 하는 그런 직업이 되겠죠. 어차피 경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경찰이라고 하는 것이나 검찰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무력을 쓰는 직업들이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 검찰이 굉장히 무소불위의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이 검찰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좀 강인한 그런 직업군에 해당이 되죠. 뭐 엔지니어도 해당이 됩니다. 엔지니어 좀 작게 엔지니어 기술자죠. 아니면 공과대학을 나와서 어떤 카이스트 어떤 그런 쪽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인격도 꼭 병화가 5월에 생하는 것도 양인격이지만 간목이 묘월에 생하거나 무토가 5월에 생하거나 아니면 경금이 6월에 생해도 내지는 임수가 4월에 생해도 양인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인격인 사람들은 뭐가 된다? 직업을 좀 강한 직종을 갖고 좀 직장 생활을 하기가 좀 어렵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군인이라든가 경찰, 검찰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선수도 위계질서가 좀 굉장히 엄격하죠. 이렇게 위계질서가 엄격한 체계에서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직장 생활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인격들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수로서 중화를 하게 되는데 임수를 만약에 병화가 5월에 태어나서 임수를 얻게 되면 이거는 이 양인격의 양인 가살격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양인도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요. 칠살도 용도가 생기기 때문에 말했던 군인, 경찰, 검찰, 정치인 등등등등 의사들도 해당이 됩니다. 외과 의사, 이국종 교수 같은 외과 의사들도 양인격인 사람들이 또 잘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직업군들이 되게 성격이 강한 성격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양인 가살이 되면은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재성으로서 임수를 생조해 줘야 되는 거니까 뭐예요? 이거는 제자 약살격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월의 병화는 양인 가살, 제자 약살을 같이 이루면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봤을 때 일지를 보게 되면 병오 일주죠. 이거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뜻은 이 간자는 천간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 지자는 지지를 뜻하는 것인데 천간과 지지가 같다라고 하는 뜻이죠. 병화도 화고 오화도 화가 되기 때문에 천간 지지가 모두 화로 이루어졌다. 간여지동입니다.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갑인, 을묘, 그 다음에 정사, 지금 말하는 병호, 그 다음에 무진, 무술, 기축, 기미, 경신, 신유, 임자, 개해 모두 간여지동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병화가 5월에 태어난 것만 하더라도 일간이 너무 왕해서 문제인 것인데 다시 양인 하나를 얻었으면 이거는 양인이 중첩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너무 일간이 태왕해지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 월간에 인성이 있습니다. 인성 여러분들 인성 좋아할 수도 있지만은 일간이 너무 왕한 중에 간목을 다시 보게 되면 이 간목은 왕한 일간을 다시 생해주는 게죠. 사람이 배가 빵빵해서 좀 곧 터져
터져서 배 터져 죽게 생겼는데 또 인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배부른데 먹는 걸 더 주는 거고 똑같습니다. 이 간목은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반드시 오늘 명식은 임수 내지는 임수가 없다라고 하면 개수라도 뿌리는 개수라도 봐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거나 아니면 습토 물기 있는 토를 얻어서 왕한 병화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것이 아주 긴박하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주를 보게 되면 축토를 봤죠. 제가 말했던 이것이 바로 습토가 되는 겁니다. 습토. 이 축 안에는 물기인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 중 개수가 있어서 이 사주가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열기를 흡수할 수 있는데 이 축도 얻었다고 해서 이게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매우 협소한 사주, 일간이 너무 태양하고 이 태양한 일간을 갖다가 중화시킬 수 있는 축토 하나만 가지고는 중화시킬 수 없죠. 만약에 이것이 미토였다라고 하면 난리가 나는 사주죠. 이거는 거의 뭐 조폭 우두머리 정도, 우두머리나 하면 다행인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주는 잘하면 운동선수라든가 아니면 만약에 아까 이런 식으로 신축도 마찬가지예요. 신축도 만약에 이렇게 돼서 수가 좀 덜 필요하다 이건 빨리 공부를 하면 다행이지만은 공부 안 한다 그러면 운동이라든가 그냥 이렇게 군인이라든가 경찰 쪽으로 이렇게 빨리 좀 강한 직종 쪽으로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지 않으면 초년에 어렸을 때 조금은 빗나갈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토 하나를 보긴 했지만은 매우 미흡한 것이고요. 신금을 받죠. 재성이죠. 이거 왕한화가 신금을 갖다 녹여버리게 되면은 저 신금이 금방 재성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빨리 생시에서라도 수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죠.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무토가 투출하는 것 이것도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무토도 왕하죠. 이 사주는 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주인데 5월에 토가 왕할 때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축 중에 있는 개수라든가 자 중에 이 자수가 매몰되게 만들어 버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수는 또 일지 오화하고 좌우 충도 되게 되면은 이것은 자수가 오화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열기에서 자수가 날아가 버린다. 아까 뭐랬죠? 피건된다 그랬죠. 피건. 이것이 바로 수가 화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화가 너무 왕해 가지고 개수가 피건돼서 말라버리는 겁니다. 이거 무자시 수를 얻었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무술시였다라고 하면 좌우충은 아니지만은 오술합화가 되면은 화도 왕해지면서 화토가 다 왕해집니다. 이건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렸을 때 공부가 좀 안 된다 싶으면 빨리 기능직 있죠. 기능직으로서 기술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냥 넘들하는 일반적인 일보다는 좀 강하면서 좀 독창성이 있는 기술 같은 거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걸 시켜야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지 이거는 일간이 태왕한 중에 이거 절대 이 왕한 일간을 갖다가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매우 부족한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나마 이것이 이게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그나마 그나마 괜찮은데 이것이 만약에 화운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사주는 그렇게 썩 중화를 이루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강한 일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군인 경찰 같은 거 해도 괜찮을 거고 만약 공부가 안 된다고 하면 빨리 기술을 배우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기축시에 마찬가지예요. 이거 근데 기토도 습토고요. 축토도 습토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습토가 이제 설기하는 그런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이제 금을 생하는 걸로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상관생지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병화가 임수 보는 것만큼은 국세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 정도 되면 뭐 사주 틀 자체는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임진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시가 되면 일단 임수가 투출한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이 화가 왕한 5월에 일지에도 5화가 있는 상태에서 임수의 뿌리가 이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진에 뿌리를 둘 수 있죠. 임수가. 그 다음에 멀리 있지만 축에 뿌리를 둘 수 있고요. 신금이 멀리서 생할 수는 있지만 이 신금이 임수를 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임수까지
갈 때에 오화 2개의 병화를 건너가야 되거든요.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겠죠. 이거 임수를 본 것은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은 생시임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수를 생해줄 수 있는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좀 튼튼하게 있었으면 이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로 볼 수 있는데 임수의 뿌리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죠.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운세는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이 사주는 발복할 수 있다. 일단 임수라고 하는 어떤 발복할 수 있는 그 씨앗은 내가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개사시는 이건 개수는 금방 고갈돼서 날아가죠. 임지는 임수가 진에 간신이라도 뿌리를 뒀지만 개수는 연간에 있는 신금축에 뿌리를 둬야 되면은 이 개수는 금방 말라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거 정관에서 이라서니까 좋다라고 아니라 오화, 사화 위에 개수는 금방 지글지글 금방 날아가게 되죠. 가장 안 좋은 생시 무술시에 더해요. 무자시 무술시에 더해서 갑옷이 역시나 양인이 3개가 되면 이거는 거의 뭐 명리서에 뭐냐면 이 마적단이 된다 그랬어요. 마적단. 그러니까 좀 너무 일간이 이건 태왕합니다. 이 축토 하나 신금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시 화토운이 온다라고 보게 되면 이 사주는 매우 힘들. 이렇게 태어나면 여자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여자아이지만 굉장히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너무 윽박지르거나 이렇게 되면 애들이 뭐라 그럴까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잘 좀 구슬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병신시 이렇게 보게 되면 병화가 투출되는 건 이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금 하나 이거 봤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도 이것 가지고도 좀 부족해요. 오늘 같은 사주 명식은 뭐냐면 5월에 병화가 투출돼서 5화를 하나 더 본 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있는 수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임수 금이 있어야 되는데 생시에서 그거를 이렇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생시가 그렇게 많지 않죠. 뭐 임진시라든가 내지는 뭐 병신시라든가 요 기해시도 크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주를 크게 중화시킬 수 있는 좋은 생시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애를 낳는다 강한 액이에요. 매우 세고 자기 주관이 좀 분명하면서도 굉장히 좀 거칠은 아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키울 때 굉장히 힘이 들 것이다 이렇게 미리 생각하시고 아이를 대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